오늘은 저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에 대해서 박사님과 또 한 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책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록갱신 책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나온 지가 지금 뭐 총 횟수로는 이제 거의 2년 만에 나온 건데, 근데 이 책은 여기 이 챕터에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대기업을 퇴사하시고 나서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의장까지, 그다음에 또 지금 또 그때부터 2020년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살아오셨는데, 이 챕터에서 가장 제가 눈여겨봤던 게 이제 포기라는 핵심이죠. 이 챕터의 핵심 단어는 포기입니다. 포기.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때 당시에 포기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2020년 또 2년 이렇게 흘러오신 세월 동안 또 다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질문 아주 좋네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상 에세이 성격의 책인데 제 얘기를 쓴 거잖아요. 에세이 성격의 책인데, 그럼 이때 또 그 2년 만에 목표 달성했으면은 그런 질문이랑 호기심이 생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또 2년이 지났는데 너 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대기업 퇴사한 다음에, 삼성 퇴사한 다음에 뭐 이제 출판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어느 정도 뭐 경제적으로나 이제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어떤 임계점을 넘기기에 위한 과정이었고, 임계점을 넘겼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은 그 뒤에 또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에 앞에를 잠깐 리뷰를 하면은,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나름 보편적인 성공보다는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그럼 그 핵심이 뭐였냐? 제가 여기 써놨는데 다 포기한 거예요. 일단 핵심적으로 뭐 친구 만나는 거, 쓸데기 없는 거,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어떤 즐거움은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포기라는 게 하면은 되게 여러분한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포기하는 거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공집합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포기를 했어도 정말 이거는 내가 딴 거 더 대의를 위해 포기했으면 그건 포기가 아니라 그거는 선택의 기준에서 아주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되게 상위 레벨 선택이에요. 되게 상위 레벨 선택인데, 그냥 제가 이거를 뭔가를 이룩하려고 그럴 때 정말 포기를 했었죠. 뭐 진짜 친구들도 한 명도 안 만나고,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삼성 다닐 때나 대학원 생활할 때 골프를 정말 좋아했는데, 뭐 골프의 기억도 근처도 가본 적도 없고 채는 썩어서 다 버렸고, 이제 정말로 그 정도로 제가 좋아했던 것들 다 포기하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거에 매진해 갖고 2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거를 성공해낸 건데 그래서 이제 또 이거를 쓴 기점으로 2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냐? 이게 되게 책을 이렇게 리뷰를 하면은 입체적으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웅이사랑 얘기할 때 말씀드렸나? 뭐가 있었냐면은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작은, 여기가 사무실이지만 저희가 여기 차음 처리를 다 끝낸 이게 작은 스튜디오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엄청 훌륭한 수준의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송을 찍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 유튜버 신사임당님도 여기서 찍고 봐자마자 이게 차음 처리가 너무 좋다는 걸 깨닫고 차음 처리 다 하셨거든요, 가갖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문제가 없을 정도 수준의 스튜디오인데, 제가 이거를 할 때, 이거를 쓰기 전에 그 2년에 알았냐, 내가 이런 어떤 사무실을 구해갖고 우리 여기 희PD님이랑 여기 수은 PD님이랑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일할 거 아니냐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조직이 이렇게 빨리 커질 줄도 몰랐고, 솔직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쓸 때 내가 그때는 완전 모르진 않았는데 약간의 감은 있었지, 이게 될 줄은 솔직히 그냥 막연한 꿈이었는데, 저는 여러분 오피셜하게 제 직책은 뭐냐면은 더비라는 IT 솔루션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저는 오피셜하게.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이제 유료 서비스가 나왔어요. 이제 프레젠톡이라고, 뭐 빡독이나 이런 거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 알겠지만 공간형 소통 플랫폼이 나왔어요. 이거 쓸 때 그렇게는 뭐 감도 없었네요. 내가 2년 뒤에 프레젠톡 개발해야지?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런 게 전혀 그런 뭐 감도 없었고 아이디어도 없었고, 그 프레젠톡이라는 건 제가 왜 개발하게 됐냐면은, 제가 어디에 행사에 갔다가 비슷한 서비스를 쓰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서는 UX, UI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갖고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더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써보면서 그거의 기능을 뭐 거의 뭐 해외에는 슬라이도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얘네가 1등인데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슬라이더가 우리보다 먼저 시장에 나와 있어도 이거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드디어 완전히 개발이 끝났어요. 그런 거를 2017년에 뼈아댔을 때 상상했냐? 몰랐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게 이 방송이 언제 업로드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만간 저희 이제 영어 브랜드가 있어요. 영어 독립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영어 독립에서 이제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영어 독립 쓰기, 영어 독립 단어가 지금 개발 중인데 영어 독립 쓰기는 개발이 사실상 끝나갔고 이제 아시는 분들만 통해 갖고 되게 이제 몇몇 극소수만 모아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거 쓸 때 나 나중에 영어 그거 오토 서비스 만들어서 내가 선생님 모으고 그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모으고 그 다음에 안에 서비스 기똥차게 만들어서 내가 영어 쓰기 플랫폼 회사 운영해야지 이런 생각이냐? 진짜 1초도 해본 적 없어요. 나중에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회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거를 누가 언제 어떻게 개발할지는 마음에도 없었고 뭐가 개발될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영어 독립 단어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전혀 몰랐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뭐 플랫폼 이런 거 전혀 잘 몰랐는데 특히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만 알았지 개발자 입장에서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관련 일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그럼 이제 더비에서 우리 홍 이사님이랑 윤 이사님을 이제 채용을 하고 이제 코파운더로 같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계속 포기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계속 하고 싶은 것도 저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정말 내가 그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세상이 유토피아로 바뀌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정말 나를 위해서만 시간이 온전하게 주어져. 그럼 저는 다시 골프를 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골프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다음에 그냥 치진 않고 옛날에는 되게 열심히 쳤다면은 이제 제가 공부법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정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저는 세미 프로를 딸 정도의 각오로 되게 열심히 칠 것 같아요. 재미로 치는 게 아니라 수련의 목적으로 칠 것 같아요. 혹시 뭐 아마추어 선수?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정말로 뭐 쳐봐야 알겠지만 늦은 늦가기에 내가 정말로 집요하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은 K, PGA 딸 수 있나 이런 걸 정말로 그런 목표 의식을 갖고 칠 것 같아요. 그냥 스코어로 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때랑 이제 좀 바뀐 게 뭐가 있냐면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제가 2017년 이거 쓸 때만 해도 정말 친구를 아예 안 만났는데 요즘에 많이 만나요. 근데 뭐 여전히 만날 때도 뭐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점심에 많이 만나요. 제가 그 친구들 사무실 근처로 가거나 그 친구들이 저희 사무실로 오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그냥 하루 저랑 얘기하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 나누게 뭐 그냥 저희 판교로 오는데 반차를 내고 이렇게 아니면은 다 어떤 임원이나 뭐 이런 대표기 때문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 판교로 놀러 오는데 이때는 친구를 아예 안 만났다면 이제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어떤 친구를 만나냐? 그냥 당연히 보고 싶은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하하호 했던 이런 친구가 아니라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일을 되게 어느 수준까지 올린 친구만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요. 야, 나 이런 거 할 건데 도와줄 수 있냐? 나 이런 거 하는데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저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도와줘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배들한테 연락이 요즘에 많이 와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한계점이 부딪힌 것 같다. 조언을 구하고 싶다. 선배예요, 선배. 뭐 회사 선배 아니면 뭐 대학교 선배, 뭐 회사 동료 선배, 근데 사회에서 만난 형들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저 아는 형이 이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는 형이 있는데 1살 많은 형인데 옛날에만 해도 이 형이랑 대화를 나눌 때
왜냐면 교수 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TO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서 공감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이 형이랑 되게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한 4, 5년 만에 만났는데 옛날에 했던 얘기가 솔직히 공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냥 그 형은 고민의 종류랑 크기가 옛날이랑 4, 5년 전이랑 비슷한데 저는 4, 5년 전에 하던 고민을 지금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이랑 하다가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은 우리는 다른 중력에서 살았던 것 같다. 다른 중력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달랐어요.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았어요. 똑같이 4, 5년이 흐른 게 아니라 저한테는 2,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른 거고 그 형은 4, 5년만 흐른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말하는 게 똑같은 형을 만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몰입하냐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2년이겠지만 누군가한테 20년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대학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뒀을 때 예를 들어 20학점을 들으면은 주 60시간을 공부 맥스로 잡았을 때 주 60시간을 쓴다고 치면은 대학교가 3, 4, 5, 6은 뭐 6월 달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쳤을 때 3개월이란 말이에요. 주 60시간이면은 3개월이면은 뭐죠? 240시간, 그다음에 뭐 720시간, 뭐 1000시간 정도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2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이면은 200일이 평일이라고 하면은 400시간이에요. 주말에 합쳐갖고 50주니까 주말에 합쳐갖고 10시간씩 뽑으면은 그러면 한 900시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2년을,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4년을 살면은 여러분의 4년은 일반인의 4년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왜냐면 4년 하면서 여러분이 일을 했으니까 연봉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4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은 여러분이 대학교를 한 번 더 다닌 거랑 똑같이 시간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4년이 아니라 여러분은 8년을 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8년이 아니라 12년을 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1년 1년이라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시간이고, 그거는 정말로 정해진 숫자 365일 1년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거의 가치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 그 1년이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 한 달에 비해서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챕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마음을 먹고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걸. 저는 그러면 지금 39살인데 그 41살이 되게 궁금해요. 41살에 2년 뒤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해냈을까?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성남 미혼모 센터에 고 작가님이랑 1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옛날에는 그 4년 전에는 1000만 원 기부하는 게 되게 저한테 큰 돈이었어요. 되게 진짜 마음 각 잡고 해야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번에 전반기에는 여기 하고 후반기에는 어디를 할까 또 이제 찾는 거예요. 벌써 달라요, 그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2년마다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아직도 잠복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노력 대비 얻는 게 생각보다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잠복기가 끝나서 이제 성장기 구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구간에 들어가면은 뭐 기부로 따졌을 때 뭐 여러분들 그 선형적으로 하면 올해 1000만 원 했으니까 내년에 2000만 원, 후년에 3000만 원 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2년 뒤에는 이제는 올해는 그래도 그러니까 혼자서 여태까지 고 작가님이랑 합쳐서 했는데 단독으로 1년에 그래도 1억은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그때는 이제 순수하게 돈을 소득에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산에서 뭐 주식을 기부한다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100억 정도는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 20년 뒤에 내가 만약에 훌륭한 기업인이 돼서 다 기부할 수 있으면은 1조 정도는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즐겁고 행복하죠. 즐겁고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뭐 이거를 쓰는 시점에서 2017년이면은 뭐 2016년부터 뭐 18년, 뭐 2015년부터 17년 그렇게 봤을 때는 그때도 많은 걸 잃었지만 지금은 뭐 앞에 우리가 말했던 거랑 연결되는데 단순히 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자기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걸 잃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또 2년은 또 더 궁금하고 제 스스로가 또 이제 기대가 되죠.
진짜 막 들으면서 막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지는 어떤 막 그런 느낌을 막 받았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제 2년 동안 했던 포기는 우리가 아는 그런 포기가 아니라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거기를 이제 달려나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하는 어떤 과정, 마디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